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3일차 파일은 여섯 번째 제2절 당좌 자산입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음, 살짝 이야기를 먼저 하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자산이라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유동자산, 첫 번째는 유동자산, 두 번째는 비유동자산으로 나눠진다. 학습했던 부분이니까 잠시 되짚어 보세요. 유동자산은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지금 여기 있는 당좌자산. 자, 그 다음 재고자산. 비유동자산에는 총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그렇죠.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나눠지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려는 당좌자산은 지금 공부하려는 당좌자산은 여기서 나눔이 끝이 나는데 보이지 않는 또 나눔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보이지 않게 네 가지로. 그 중에 첫 번째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나오는 시험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는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부분에 지금 그림이 좀 있죠. 여기 적을게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나누어지는 문제는 어, 어떤 식으로 또 시험이 나오냐면 뒤에서 안내할 건데 현금이 현금성 자산인 것은 아닌 것은 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인 것은 아닌 것은 그래서 종류를 이렇게 네 가지를 나누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두 번째가 배우는 것이 매출 채권 세 번째 배우는 것이 유가증권 네 번째 배우는 것이 선급금, 미수금 등 이렇게 합니다. 선급금, 미수금 등. 이게 공식적으로 나도 미수금, 대여금 등 세 가지 넣을게요. 선급금, 미수금, 대여금 등 이렇게 나눕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공식적으로 나눈 건 아니지만 일단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은 이 친구들이죠. 여기서 답이 하나 나오는 거죠. 매출채권은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종류가 두 가지예요. 외상매출금과 아들어민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뒤에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먼저 미리 던지고 갑니다.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인 것은 아닌 것은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 문제 푸는 방식이 두 가지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고르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아닌 것을 걸러내는 문제가 있는데 얘는 걸러내는 것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매출채권 걸러내고 유가증권 걸러내고 선급금, 미수금, 대여금 걸러내면 됩니다. 나중에 또 현금이 현금의 자산이 아닌 놈이 또 새 놈이 또 오답으로 나오는 새 놈이 또 있어요. 그 놈이 이게 결론적으로 걸러내야 되는 친구들이 여섯 개예요. 여섯 개. 다시 정리할게요. 뒤에 나옵니다. 이 세 개는. 그래서 다음 중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은 할 때 인 것은 아닌 것은 또는 현금이 현금성 자산만의 합계를 구하시오. 뭐 이럴 때 매출채권 걸러내고 유가증권 걸러내고 선급금, 미수금, 대여금 걸러내고 그 다음 나머지 세 가지는 그냥 단순하게 외우는 겁니다.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금방 배웠던 자산부채 자본의 나눔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1년 원사이클로 나눈다. 그래서 금방 했던 대로 유동은 당좌와 재고 여기 키워드를 좀 기억하시고요.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요 키워드들도 조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사용 형태 있는, 사용 형태 없는, 당장 판매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또 네 가지로 나눈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당장 자산은 키워드가 당장이라는 뜻인데, 어, 현금과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당장 자산이라고 합니다. 다시, 현금과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 이게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 현금과 그다음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당장 자산이라고 한다라는 정의가 있고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진다. 여기 하나 더 끼웠으면 하는 것이 대여금. 음. 대여금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에요. 대여금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닙니다. 얘를 굳이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는 안 나요. 그냥 같이 그냥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딱 한번 현금하고 현금성 자산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딱 한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현금의 의미는 통상적으로 통화 및 대용증권이나 요구불 예금들의 모임들이에요. 모임. 우리가 말하는 그 현금 엔드, 그다음 당좌예금, 보통예금, 그리고 통화 이제 서로 이제 거래하는 돈이죠. 통화를 위한 대용하는 증권들을 전부 다 우리는 집합체로 현금이라고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통화 대용 증권이 이만큼 많이 있는데 시험에 나오느냐죠. 일단 나옵니다. 나오고 우리가 일단 얘를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뜯어보는데 다 암기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걸러낼 친구들을 걸러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지금 PPT 지금 미리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걸러낼 세 가지가 여기 추가가 되어 있어요. 수가. 그래서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타인이 발행한 수표. 당좌 수표를 의미하는데 얘는 일단 우리 실기할 때도 상당히 중요해요. 당좌 수표를 잠깐 이야기 한번 해드리면 당좌 수표는 우리가 이제 백지 수표라고 하죠. 백지 수표의 수표 책에 돈을 적고 찢어서 줬을 때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걔를 뭐로 인식하냐면 현금으로 인식합니다.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준 사람 입장에서는 내 통장에서 나가기 때문에 얘를 당좌예금으로 표시합니다. 당좌예금. 이 두 가지 관계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실기할 때는. 그래서 일단은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입니다.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일단 현금으로 인식합니다.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타인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아요. 다른 뭐 사람이 또는 가게가 또는 회사가 또는 어느 누군가가 은행이 발행한 수표는 이게 자기합 수표라고 하고요. 결론적으로 얘도 타인이 발행한 수표죠. 얘도 타인이 발행한 수표죠.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어쨌든 현금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인식한다. 여기에 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얘입니다. 타인 발행 수표. 타인 발행 수표를 마음속에 한번 딱 넣으시기 바랍니다. 타인 발행 수표는 현금이다.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내 아닌 다른 사람 이야기예요.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이다. 은행도 타인이죠.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뭐라고 하냐면 자기합 수표라고 합니다. 얘도 현금입니다. 자, 나머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우편한 증서라는 것이 있는데 오답으로 잘 나오는 놈이 우표예요. 여기 우표 나오죠? 우표. 우편환 증서는 이제 A라는 사람이 이제 B라는 사람에게 돈을 송금할 건데 계좌번호를 모를 때 우표를 통해서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봉투 안에 돈을 넣어서 보내는 것이 불법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입금하고 그 입금한 것을 가져갈 수 있게 보내는 작업이 우편한 증서입니다. 이걸 요즘에 보면 따라하고 있는 것이 그 카카오뱅크, 카카오톡으로 돈 송금하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친구에게 돈을 보낼 때는 어, 전부 다 이렇게 계좌번호를 통해서 보냈는데 최근에는 카카오톡에 그냥 그 친구에게 보내면 그 친구가 알아서 돈을 빼가죠. 그런 형식이 우편한 증서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편한 증서를 잘 쓰지 않는데 시험에는 나와요. 그래서 우편한 증서라는 것이 있구나. 오답으로는 우표라는 놈이 오답으로 나오는구나.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고송금 통지서, 국가에서 돈을 보내겠습니다라고 통지를 받으면 걔도 현금으로 인식한다. 만기가 도래한 어음, 이제 이미 만기가 되어서 이 어음이 있는데 어음이라는 것은 돈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어음이라는 말은 그냥 개념상 약속이에요. 약속. 돈을 언제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날짜가 지난 거죠. 만기가 된 거죠. 만기가 된 거죠. 그것은 현금으로 인식한다. 만기가 도래한 공사채 이자표. 사채 이자표에 대해서 이자가 언제 돈을 주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날짜가 지난 거죠. 여기에 포인트는 얘가 포인트인 거죠. 여기에 있는 글자가 핵심 단어가 아니에요. 만기가 도래한 XXX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음이나 공사채 이자표 잘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만기가 도래한 이렇게 보시면 되죠. 배당금 통지서.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하다 보면 다음 해에 주주총회가 일어나고 주주총회 때 가장 관심사가 얼마를 배당해 줄 것인가라고 나오고 그 주식 수만큼 갖고 있는 사람이 에게는 우편이 발생되면서 당신에게 얼마의 배당금이 나갈 겁니다라고 통지를 해줍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인식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얘네들도 시험에 나오긴 나와요. 근데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 발행 수표입니다. 다음, 오답으로 나오는 삼총사예요. 오답으로 참 잘 나와요.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은 제가 아까 매출 채권, 또 두 번째는 유가증권, 또 하나는 선급금, 미수금, 대여금. 얘네들은 일단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아니에요. 그 다음 잘 나오는 오답 3개입니다. 첫 번째, 우표. 자, 우표는 통신비다. 이런 거 암기할 필요 없어요. 알겠죠? 우표는 통신비입니다. 우표는 통신비지만 우표가 나오면 오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수입인지. 쉽게 이야기해서 수입인지 같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법원 같은 데 가보면 어떠한 것을 이제 부탁해달라고 서류 처리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돈 얼마 내잖아요. 그런 것을 인지를 통해서 수수료를 내는 형식으로 합니다. 그럴 때는 세금과 공과 또는 뭐 수수료 비용 이렇게 처리하는데 어쨌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다라는 거. 선일자 수표는 발행 자체를 미리 발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표라는 개념이 발행일이 있고 지급일이 있습니다. 언제 수표를 써서 언제 돈을 만기하는 그날 지급하겠다라고 적어놓은 수표인데 내가 미리 날짜를 미리 땡겨서 수표를 쓰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매출채권 있죠. 우리 아까 오답으로 봤던 매출채권이나 미수금으로 지급어음이나 받을 어음으로 가장 계정 과목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미 이제 이 파트에서는 현금 및 현금 자산이 아닌 것을 좀 위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크게 매출 채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출 채권. 매출 채권의 종류가 뭐였죠? 위에서 배우겠지만 외상 매출금. 또 하나는 받을 어음. 살짝 기억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오답인 것은 유가증권. 유가증권은 가치가 있는 증권으로서 단기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만 기억하셔도 돼요. 세 번째는 선급금, 대여금, 미수금 등 아니다. 아닌 시리즈 3개랑 또 3개. 처음에는 뭐였죠? 우표.
또 두 번째는 뭐였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두 번째는 수입인지, 수입인지. 세 번째는 선일자 수표. 아니다. 알겠죠? 선일자 수표. 아니다. 암기하는 방법은 지금 저처럼 한번 외웠다가 새로운 백지를 열어서 한번 적어보고 또 이렇게 곰곰하게 생각해 보는 거죠. 내 머리 위에 하얀색 캔버스를 열어가지고 적어보는 거죠. 꼭 손으로 적어야만 외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눈 감고 생각해도 되고 캔버스를 그려서 하나씩 적어봐도 되고. 그래서 이 6개는 아니다, 아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글 중에서 얘 중요하다 그랬어요.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이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성 자산이라는 것의 이제 정의는 뭐냐면 즉시 현금화를 이루어내고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자산들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금융상품도 3개월 이내가 된다면 걔를 현금성 자산으로 인식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일단 중요한 단어는 취득 당시. 취득 당시라는 말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근데 취득 당시라는 말은 어떻게 봤냐면 내가 갖고 있다가 어떠한 자산을 금융상품을 갖고 있는데 또는 어음을 갖고 있는데 세월이 지나서 현재 시점에 3개월이 남았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들고 있다가 취득 당시가 아니라 들고 있다가 세월이 지나서 3개월 이내가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취득할 때부터 이야기해요. 요 의미는 취득 당시 의미는 시험은 얘가 중요합니다. 3개월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숫자로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숫자로 표시한다면 3개월은 최장 31일, 31일이죠. 아무리 날고 뛰어도 92일을 넘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답으로 나오는 숫자는 100일이에요. 취득 당시 만기가 100일 이내. 얘는 오답이라는 거.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서는 구분하는 문제는 잘 안 나와요. 구분하는 문제는 잘 안 나오지만 현금성 자산은 자체가 현금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산을 현금성 자산, 즉 이제 금융상품을 예를 든다면 3개월 이내의 금융상품이고 걔 목적이 이자 목적이 아니라 즉시 돈을 뽑을 수 있는 형식으로 갖고 있는 것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산일로부터 3개월은 아니겠죠? 당연히. 제2절 당좌 자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좌예금 정의가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은행과 회사가 약속으로 정합니다. 이렇게 약정의 의미는 약속으로 정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은행과 회사가 약속으로 정했습니다. 뭐라고? 나중에 거래처하고 거래를 하면 은행 네가 돈 좀 송금해 줘라고 약정을 맺습니다. 그럴 때 회사는 당좌예금 통장을 개설하고 수표책을 받는 거죠. 수표책을 통해서 회사는 거래처에게 물건을 사면 회사는 거래처에게 수표에 금액을 적어서 당좌 수표를 발급하겠죠. 이때 회사 입장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 주었기 때문에 이 당좌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회사가 쓰는 계정 과목은 당좌 수표를 발급했을 때 당좌 예금이라고 분개를 합니다. 이에 반해서 거래처는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은 거잖아요. 이 당좌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으로 바꿔 가요. 근데 바꾸기 전에 이미 당좌 수표를 받았을 때 현금이라고 인식합니다. 서로 쓰는 계정 과목이 달라요. 똑같은 수표책에서 나갔지만 발급해준 사람 입장에서는 당좌 예금으로 처리하고 수령한 사람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거래처는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받겠죠. 근데 당좌 수표를 발급하고 당좌 수표를 은행에 가서 돈을 가져오기까지가 시간적 차이가 납니다. 시간적 차이가 나기 때문에 회사가 당좌 수표에서 돈을 아웃시켰다라고 표시를 해도 사실은 실제적으로 빠져나가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 시간적 차이에 대해서 적는 장부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수업에 안 왔는데 이제 그런 장부도 따로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시간적 차이 때문에 분계로 한번 접근 한번 해볼게요. 당좌예금 통장에 계산을 할 때 일단은 당좌예금에서 500만 원은 이제 보증금으로서 못 쓰는 돈이고요. 못 쓰는 돈. 그리고 당좌예금에 1000만 원이 돈이 꼽히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금은 1,500만 원이 아웃이 되었겠죠. 그래서 1,500만 원 아웃, 당좌 예금의 1,000만 원 인의 아웃, 아웃의 뜻은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이런 단어는 마음속 깊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웃 정도만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던지지만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세요. 당좌 개설 보존금이라는 것을 딱 걸어 놓는 거죠. 얘는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사용하는 거 아니고 은행과 그냥 약속으로 정한 돈이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당좌 개설 보존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쓰는 계정 과목은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시험에는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안 나와요. 실제적으로 이런 걸 쓴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거래처에서 상품을 매입할 때 드디어 당좌 수표를 발행하겠죠. 상품을 매입하면 상품이 인되고 당좌 수표 발행했기 때문에 당좌 예금에서 돈이 아웃되겠죠. 어렵지는 않죠. 인이니까 얘가 여기 들어오고 상품이라는 글자랑 매입이라는 글자가 만나면 상품이다라고 했어요. 상품이랑 매출이랑 만나면 상품 매출. 상품이랑 매입이랑 만나면 그냥 상품. 그래서 상품 매입이라고 쓰지 않는다고요. 상품이라고 쓰고 여기는 당좌 예금이라고 써야 됩니다. 당좌 수표는 받을 때 현금, 줄 때 당좌 예금이에요. 답은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죠. 일단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하나 한다면 처음에 재무상태표에는 1,000만 원이 돈이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금방 상품을 사면서 당좌 예금이 500만 원이 아웃되었죠. 질문 1. 현재 잔고는 얼마가 남아 있는가? 그렇죠. 5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또 상품을 한 번 더 매입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현재 얼마 남아있냐면 500만 원이 남아있단 말이죠. 500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번에는 1,000만 원을 매입한다고 가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품이 매입이니까 상품이 들어와요. 그런데 잔고가 500만 원밖에 없죠. 그럴 때는 당좌예금에서 500만 원이 아웃되고 그 다음 500만 원은 보통 거래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개설할 때 보증금이 있었기 때문에 은행과 약정에 의해서 얼마까지는 괜찮다 뭐 이런 허락을 받았겠죠. 타협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500만 원을 은행에 빌린 것으로 봐요. 그래서 임시적 계정 과목으로 쓰는 것이 뭐냐면 당좌 차월입니다. 당좌 차월. 이 단어가 우리가 좀 확 와닿지는 않는데 차자라는 느낌에서 약간 빌린다라는 느낌이 오죠. 당좌 차월. 빌린다라는 느낌이 오죠.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 좀 기억했으면 좋은 게 당좌 차월은 부채라는 거. 자, 당좌 예금은 자산이에요.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부분은 자산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당좌 차월은 당좌 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수표가 발행되었을 때 그때 임시적으로 쓰는 계정 과목을 당좌 차월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기억할 거는 뭐냐면 당좌 차월은 부채라는 거. 다시 한번 더 기억합시다. 당좌
차월은 요 차라는 글자 강조하겠습니다. 당자 차월. 차라는 글자는 거의 부채예요. 당자 차월은 부채입니다. 부채입니다. 당자 차월.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접근을 만났을 때 당자 차월이 자산인지 부채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그때가 올 거예요. 그때 당자 차월은 부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임시죠, 임시. 성격은 단기 차입금, 짧게 빌리는 차입금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자 차입금으로 일단 묶어두는 거죠. 당자 차월 처리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갚는 거죠. 당자 차월을 갚는 거죠.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자 예금에 돈을 입금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당자 예금 통장에 1,000만 원을 입금했다. 입금하면 내가 갖고 있던 현금이 먼저 1,000만 원 아웃시키고 그림으로 봤을 때 0이라는 데이터에서 지금 당자 차월이 500만 원에 대한 손실이 났는데 여기에 1,000만 원어치 넣으면 이 500만 원이 해지가 될 거고 플러스 500만 원에 당자 예금이 들어가겠죠. 요거는 당자 예금으로 표시하고 얘는 당자 차월을 없애는 용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삭제를 시키는 거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상계 처리한다랍니다. 상계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당자 차월은 부채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는 빌리는 개념으로 들어갔고 왼쪽에서는 갚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왼쪽에 당자 차월이 없어진 거고요. 그다음 당자 예금의 자산이 증가하게 된 겁니다. 현재 통장에는 500만 원이 꼽혀 있겠죠. 너무 로봇처럼 수업하는 거 아니에요? 녹화해서 더 부담스럽나?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수업하면 점점 잠의 세계로 빠지지 않습니까? 지금쯤 저녁 먹고 잠이 올 때 됐는데, 그렇죠? 잠이 오면 이렇게 저렇게 좀 몸 좀 움직이세요. 음. 이거는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질문이 지금 와서 보면 현금이라는 것은 지금 고민하지 마세요. 대변의 현금은 문제에서 현금이라고 하면 현금 쓰고 뭐라고 하면 뭐 쓰면 돼요. 요거는 내가 다른 돈을 보냈다는 거죠. 보통 예금 쓸 수도 있죠. 보통 예금. 당자 예금은 쓸 일이 없겠죠. 당자 예금에서 빼서 당자 예금을 넣는 일은 없잖아요. 보통 내가 갖고 있던 현금에서 준다든지 뭐 당자 예금이라는 통장에 돈을 넣은 겁니다. 두 번째 처리를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처리. 내가 지금 모니터를 어제는 첫 번째 모니터에서 수업을 했는데 오늘 두 번째 모니터에서 수업을 하니까 양쪽이 좀 보이네요. 양쪽이. 그래서 글이 좀 보입니다. 조금만 참아보세요. 9분 정도 남았습니다. 당자 차월 처리 2. 당자 차월은 내가 못 갚겠어. 그래서 내가 빌린 것으로 할래 해서 당자 차월을 없애고 빌린 것으로 하니까 그래서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하는 그런 분계가 있습니다. 이거를 단기 차입금으로 전환 또는 대체라고 표현합니다. 당자 차월을 갚고 다시 단기 차입금을 빌리는 거죠.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1, 2, 3 중에서 얘가 시험에 가장 잘 나옵니다. 얘가 시험에 가장 잘 나와요. 당자 차월을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한다. 다시 당자 차월을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한다. 최근에 나온 문제입니다. 최근에 나온 문제. 당자 예금의 잔액이 500밖에 없는데 상품을 1,000만 원으로 구입하면서 당자 수표를 발행하였다.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최근에. 아마 바로 전 아니면 바로 전전 시험에 나왔어요. 그때 당자 차월이 답인데 여기 당자 차월 대신 단기 차입금 쓴 것도 정답 처리해 줬습니다. 원래 이제 문제 출제 의도자는 당자 차월을 쓰는 것을 원했는데 이제 실무에서는 바로 단기 차입금 쓰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답 처리를 해줬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이 페이지 너무 급하게 가지 말고 이 페이지에서는 얘가 중요하다는 거. 일단은 얘가 중요합니다. 당좌 차월을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하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 이제 분기할 때, 요거 좀 주의해서 분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리 좀 열어놓을게요. 위에 제 사진이 좀 걸릴 수가 있겠다, 죠 자기압수표는 은행이 발행한 거예요. 은행이 발행했기 때문에, 받을 거나 주거나 전부 다 현금으로 인식합니다. 전부 다 현금. 그러니까 얘는 고민이 안 되죠. 지급할 때도 현금으로 인식하고, 수취할 때도 현금으로 인식하는 거죠. 자기압수표는 은행이 발행한 것이니까 줄 때도 현금, 받을 때도 현금. 이것을 좀 더 볼게요. 동영상만 이렇게 좀 보면 지루하죠. 네, 그래서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 전표 문제는 가장 많이 있는 걸로, 가장 많이 있는 거. 여러분들에게 이제 숙제용으로 준 건 좀 짧은 거, 작은 걸 좀 줬고, 긴 버전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긴 버전으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자기압수표라고 한번 조회 한번 해볼게요. 위에는 답만 있고 밑에는 이제 분계가 좀 있죠. 그래서 자기압수표 이렇게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죠. 문제. 이거 좀 빼고 자기압수표 이 뭐야? 이런 문제가 있었네요. 자기압수표를 현금과 교환하였다. 이 현금은 자기압수표는 아웃이죠. 그러니까 자기압수표를 뭐라고 하죠? 현금. 여기도 현금.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 분기가 일어나니까 분기가 없음이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답이 분기 없음. 이런 문제도 있네요. 다음 문제 보면 가방닷컴에서 판매용 가방 우리 뭐라고 하죠? 상품이라고 하죠. 상품. 상품을 매입하고 상품하고 매입하고 같이 만나면 우리는 뭐라고 한다? 상품이라고 쓰죠. 상품이 인이 되었고 대금중 50만 원은 소유하고 있던 자기 압수표 우리 뭐라고 하죠? 현금이라고 하죠. 현금으로 하고 잔액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것을 외상매입금이라고 하고 이때 인수운임은 살 때 들어갔던 비용이죠. 살 때 들어갔던 부대 비용은 아주 중요한 건데 글이 안 보이죠? 밑에 적을게요. 여기 살 때 들어간 비용은 사는 가격에 넣습니다. 사는 가격에. 이건 아주 중요한 거라서 마음속에 조금 넣어놓으세요. 살 때 들어간 비용은 사는 비용에 넣습니다. 그것을 이제 회계적 용어로 이렇게 합니다. 부대 매입가에 넣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입가에 넣는다. 그 말입니다. 매입가에 넣는다. 이런 말이 좀 안 와닿죠. 그래서 살 때 들어간 비용은 사는 그 비용에 넣어요. 그럼 뭘 샀는데요? 상품을 샀잖아요. 이 상품 200만 원에 매입하는데 2만 원 또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상품 가격이 202만 원이 되었고 현금 가격이 더 올라갔네요. 50만 원에 2만 원. 그래서 52만 원이 현금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일단 지금 제가 이 분계를 보여드린 이유는 자기압수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예요. 또 찾아볼게요. 이렇게 푹푹 갈게요. 자기압수표를 받고 현금으로 처리한단 말이죠. 자, 하나만 더 문제 보면 자기압수표를 받고 그러니까 뭘로 처리한다? 현금으로 처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주제는 자기합수표는 받거나 주거나 무조건 현금으로 쳐야 한다. 자기합수표는 받거나 주거나 화면이 안 보인다 했죠. 네, 사진 있는 거 좀 치워서 좀 보세요. 자기합수표는 받을 때도 현금, 여기 지금 옆에 여기 글자가 뭐냐면 현금이라는 글자예요. 줄 때도 현금으로 처리한다. 얘가 중요하죠. 얘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죠. 당좌수표는 타인이 발행하면 무조건 현금, 내가 발행하면 무조건 당좌예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발행이라는 그 의미를, 근데 내가 발행한 당좌수표가 이렇게 떠돌 수가 있잖아요. 떠돌아도 그것이 내 손에 와도 당좌예금, 줘도 당좌예금. 타인이 발행한 거는 내가 받아도 현금이고 그것을 그대로 누구에게 줘도 현금이에요. 그래서 내가 발행한 거는 여기 줄 때도 받을 때도 당좌예금. 타인이 발행한 것은 현금, 줄 때도 현금, 받을 때도 현금. 요 말이나 이 말이나 동일한 말입니다. 동일한 말. 이번 우리 첫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우리 10분 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세요.